진로우닷컴 아시죠? 진로우에서 매월 혹은 이제 석 달에 한 번씩인가요? 집값 전망치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을 발표를 하는데 6월 발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내년 5월경이 됐을 때에는 집값이 지금 올해 5월에 비해서 9.7% 올라갈 거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고요. 좀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9.7%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3월 달에 발표할 때는 내년 2월쯤 되면은 집값이 올해 2월에 비해서 17.8% 올라갈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석 달 뒤에 지금 벌어진 이야기는 집값이 17.8% 오를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9.7%만 오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전망치가 8.1% 떨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좀 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건데 예전처럼 팍팍 올라가질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건 진로회사 한 이야기고요. 다른 시장 전문가들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데에는 상당히 의견 일치를 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직이라는 곳에서는 내년에 5.6% 집값이 인상될 것이다. 진로보다는 좀 더 낮게 지금 전망하고 있죠. 주택담보대출은행 협회, 그러니까 모게지 뱅커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조직에서는 내년 집값이 3.1%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페니메이는 이제 융자해주는 기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내년 집값은 3.2%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집값이 오르긴 오르는데 오름세가 상당히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반면에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내년에 주택가격이 5% 하락할 것이다. 상당히 충격적인 예상인데요. 이런 예상도 내놨고 이 같은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년 중반까지 6.5%로 오르는 등 주택 마련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이자가 6.5%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제로 내년 되면은 6.5%가 아니라 8% 내지 9%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5%를 넘어서 6%를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5%대로 살짝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지금 모기지 시장도 금리를 지금 안 올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 중반쯤 되면은 전체적으로 기준금리를 지금 3.5%에서 많게는 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기지 이자율은 그거보다는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할 때에는 한 7%에서 많게는 9% 정도 모기지 이자율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내년 집값이 5% 떨어질 거다라고 계산을 한 것이라면 어쩌면 집값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겠다. 하지만 그래봤자 5%.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다른 부동산 전문 기관들은 집값이 오르는데 소폭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주택시장에 나와 있는 집값 동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집값을 올리는 것보다는 주춤하고 있거나 조금씩은 이제 리스팅 프라이스를 내리는 쪽으로 살짝 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스팅 프라이스를 내리는 이유는 모기지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월 페이먼 부담을 같은 부담에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려다 보니까 집값을 조금만 내려주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아주 본격적인 집값 추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붕괴로 연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그런 부동산 붕괴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경기 부양하겠답시고 엉뚱하게 잘못 선택을 해서 부실 대출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혹시 정권이 펼치게 되면
그러면은 일정 기간 뒤에 이 부실 대출로 인한 부실 융자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지금 한번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면 제가 간혹 그런 염려가 좀 들긴 하는데요. 대출 한도를 지금 굉장히 높여주겠다라든가 뭐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겠다라든가 주택 구매에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은 부실 대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정책만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제 급여를 안정화해주는 급여 안정 시스템이 갖춰지게끔 급여를 부양해주는 그런 정책하고 물가 안정 정책하고 그리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정책하고가 이렇게 맞돌아가야 될 텐데 서로 맞물려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게끔 구성이 돼야 될 텐데 어느 한쪽만 생각해가지고 정책을 만들다 보면은 엉뚱한 잘못된 이 사이드 이펙트들이 부작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저희 이 좌파 정권들은 특별히 복지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부양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면서 마치 중산층이라든가 저소득층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정권인 것으로 자신들을 코스프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네들을 이렇게 꾸미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을 마련하기 힘든 가정들한테 집을 구하기 쉽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부실 대출로 연결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일단 그 주식 시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장하고는 다르게 좀 더 안정적인 선으로 움직이게 될 그리고 좀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예전처럼 팍팍 오르는 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른바 셀러 마켓의 끝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